어느새 2024년도 다 끝났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연말이라 정신들 없으실 것 같은데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만들고 있잖아요. 아무튼 12월에 주목할 만한 신제품 소식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제품들이 있었을까요? 디몽크의 테크5 일단 보시죠. 레트로풍 디자인의 게이밍 기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그래서 마치 과거에 사는 듯한 브랜드 8빗2가 오리지널 클래식 엑스박스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은 무선 기계식 게이밍 키보드를 출시했습니다. 이전에 출시됐던 레트로 기계식 키보드의 스킨만 바꾼 거예요. 엑스박스 에디션. 본래 검정색 모델인데 헤일로 에디션을 참고한 거예요. 내부가 살짝 보이는 반투명 디자인, 이끼와 같은 녹색 컬러는 그때나 지금이나 상당히 촌스러운데 그 촌스러움조차 잘 살려줬습니다. 칭찬입니다. 제품 사양은 이전과 같아요. 87키, 카일, 젤리피쉬 스위치 탑재 및 핫스왑을 지원합니다. 젤리피쉬는 사전 윤활 처리된 스위치고요. 이름처럼 부드러운 키감을 특징으로 해요. 굳이 비교해야 한다면 적축과 갈축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킥캡은 더블 레이어 ABS, 어울리지 않게 RGB 백라이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장 배터리는 4000mAh, 무선 연결 시 대충 약 300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엄청 특별한 사양이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유니크한 디자인은 취향만 맞는다면 대안이 몇 없는 제품입니다. 취향만 맞는다면. 블루투스 5.0, 2.4GHz, 유선 세 가지 연결을 대응하는데 흥미롭게도 엑스박스 콘솔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커다란 듀얼 슈퍼 버튼도 함께 제공돼요. 그거 있어요. 핵폭탄 발사 버튼 같이 생긴 거. 제품 가격 약 $120, 하나로 약 175,000원. 엑스박스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눈여겨볼 만한 제품이에요. 저는 옛날에 오리지널 엑스박스를 구매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저 나름 엑스박스에 돈 많이 썼어요. 로데라고 읽어야 하나요? 로드라고 읽어야 하나요? 로드가 맞습니다. 로드가 새로운 무선 마이크를 출시했습니다. 두 개나 출시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어리스 고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메인이거든요. 벌써 3세대 모델로 제법 인기 시리즈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DJI 마이크 미니와 비슷해 보이지만 이게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이쪽이 더 프로페셔널합니다. 넙대대하지만 손바닥보다는 훨씬 작은 30g대 제품들입니다. 두 개의 송신기, 하나의 수신기가 함께하고요. 10가지가 넘는 색다름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컬러풀함 때문에 살짝 장난감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게 겉보기보다 아주 흥미로운 옵션들로 무장한 제품이에요. 일단 디지털과 아날로그 출력을 모두 대응하고요. 40시간 이상의 32비트 플로트 온보드 레코딩을 지원합니다. 온보드입니다. 제품 내에 32비트 샘플의 오디오를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전 모델들과의 가장 큰 차이죠. 지능형 개인 어시스트 기술과 32비트 플로트 레코딩, 소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후반 작업에 상당히 용이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2.4GHz의 전송 거리는 200m에서 최대 260m로 늘어났습니다. 전방위 마이크인데 이게 주파수 범위도 넓어졌어요. 20Hz에서 20kHz로. 사양만 본다면 이전보다 확실히 오디오 품질이 많이 개선됐음을 유추할 수 있죠. 배터리 수명은 최대 약 7시간, 이전과 비슷하고 올라간 사양을 고려한다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3.5mm 포트 제공으로 오디오 모니터링도 가능하고요. 원한다면 타입C 연결로 컴퓨터에서 유선 마이크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비록 DJI 마이크 미니처럼 마그네틱 방식의 편안함, 눈에 덜 띄는 작은 크기도 포기했지만 오디오 품질은 그보다 좋을 겁니다. 문제는 가격이에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는 만큼 비쌉니다. $299, 하나로 약 44만원. 앞서 설명드린 옵션들, 특히 32비트 플로트 온보드 레코딩이 내게 유용할 것 같지 않다면 여전히 DJI 마이크 미니를 보는 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돈을 아낄 수 있죠. 물론 저라면 이 친구를 선택할 겁니다. 전세계 사람들 입에 액션캠을 물렸던 인스타360. 인스타360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느낌의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인스타360 커넥트. 14개의 마이크와 2개의 4K 카메라가 내장된 AI 비디오 바입니다. 입에 넣는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용 제품이죠. 풀샷을 위한 110도 고정식 광각 카메라, 화자의 움직임을 쫓고 당겨 찍는 망원, 짐벌 카메라가 탑재됐습니다. 물론 포함된 카메라 사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4800만화소, 1.3분의 1인치 광각, 4800만화소, 2.8분의 1인치 망원. 제가 아는 웹캠들에 비하면은 그럭저럭 좋은 옵션인데 그래봐야 폰카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망원 카메라 역시 광학이 아니라 디지털 줌입니다. 3배 줌. 그런데 여기에 AI 솔루션을 더해서 조금 더 깔끔한 화면을 담아내려고 노력한 것뿐이죠. 노력의 한계는 분명하겠지만 내장된 14개의 마이크는 약 10m 거리의 목소리를 픽업합니다. 그래서 입술, 얼굴 및 신체, 음성 인식 등으로 화자를 인식하고 자동 프레이밍까지 해줘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화이트보드만을 집중적으로 잡아주는 화이트보드 모드도 포함됐습니다. 이거는 학생들 가르치는 인터넷 강사분들에게도 좋은 옵션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캠을 가리고 뒤집는 프라이버시 모드도 포함되어 있어요. 회의실에서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 많잖아. 결론적으로 일반 4K 웹캠과 PTZ 캠이 결합된 올인원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처럼 일반적인 소비자들에게는 딱히 필요한 제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스타360이 360 캠, 액션 캠을 넘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있다고 판단해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는 로지텍을 포함한 다양한 제조사들에게 위기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막말로 인스타 360 때문에 고프로 조금 위기감 느끼고 있을걸요? 근데 다행인 점이 하나 있어요. 제품 가격이 $1999입니다. 약 295만원.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다는 것이 이 제품의 분명한 강점인데 이보다 훨씬 더 저렴한 옵션들이 많기 때문에 이 B2B라고 이렇게 함부로 후려치고 그러면 안 돼요. 위기감 좀 덜 느껴도 되겠습니다. 지난 테크5에 들어온 요청입니다. 엑스리얼 1 프로 다뤄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AR 글래스입니다. 꽤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메탈 레이벤과는 다릅니다. 엑스리얼은 안경 안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이야. 이번에 출시되는 엑스리얼 1 그리고 1 프로는 공간 컴퓨팅 칩이 탑재된 세계 최초의 AR 안경입니다. 자체 개발 X1 칩이 탑재됐어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덕분에 이전 모델들 대비 큰 폭으로 성능이 상향되면서 이제 제법 쓸모있는 제품이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제 기준에서 그냥 비디오 감상용 안경에 불과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돈 주고 살만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저도 하나 갖고는 있어요. 엑스리얼 구형이지만 네이티브 3DOF, 더 낮은 지연 시간, 최대 120Hz의 주사율 등등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부드러운 화면을 출력해줍니다. 흔들림은 적어졌고 주변부 왜곡도 최소화됐죠. 게다가 별도 장치 없이 다양한 기기들과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스마트폰 포함해서 여러 장치들과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서는 별도 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물론 USB-C 유선 연결이기 때문에 케이블이 안경 다리 밑으로 주렁주렁 이어지는 꼴은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이 케이블 중간에 덩어리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사용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 거죠. 디스플레이도 업그레이드 됐어요. 400만화소 FHD 해상도의 소니 마이크로 OLED 패널이 탑재됐습니다. 엑스리얼 1 프로 모델 기준 최대 171인치의 대형 화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내 방 안에서 펼쳐지는 170평 스크린. 무시 못하죠. 이거는 게임을 즐길 때도 유용합니다. 소리는 어떻게 듣냐고요? 안경 다리에 스피커가 내장됐습니다. 보스 튜닝이요. 장장하겠네. 제품 무게는 프로 모델 기준 약 87g. 일반적인 안경보다는 무겁습니다. 당연한 소리죠. 이렇게 말만 들으면 상당히 흥미로운 제품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전히 불편한 점들이 많은 제품입니다. 일반적인 안경에 비하면 이 부피가 클 수밖에 없다는 거. 정확히 말하면 얼굴과 제품 사이의 간격이 제법 넓습니다. 코 앞으로 더 튀어나온다는 거죠. 전진 배치, 그리고 기존 안경 착용자, 저시력자는 교정 렌즈 프레임을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 또 장착을 해줘야 됩니다. 실사용이 좀 번거롭죠. 아직까지는 그러려니 하자고요. 제품 가격 $599, 하나로 약 88만원입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프로가 아닌 노멀 모델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68만원이에요. 이것도 부담된다면 앞으로 출시될 메타 퀘스트 오리온과 같은 제품을 기다리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제품 설계가 좀 다른 감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스마트 안경 경쟁이 붙으면 이득 보는 건 소비자니까요. 급할 거 뭐 있나요? 좀 더 기다리면 되죠. 혼자 따로 놀면서 욕이란 욕은 다 먹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사명감입니다. MSI가 UMPC 클로의 새로운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클로 8 AI 플러스. 굳이 AI를 왜 붙이는지 의문입니다만 여하튼 클로 A1M 이후 새로 내놓는 게이밍 핸드헬드입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8 말고도 7이 또 있어요. 같이 공개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상 7은 건너뛰고 MSI 클로 8 AI 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흥미롭게 생겼죠? 썸스틱 RGB LED 제외하면 MSI스러움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기존 클로와 레이아웃은 많이 닮았지만 훨씬 복고적으로 생겨먹었죠. 홀 이펙트 썸스틱 트리거가 적용됐고요. 트리거와 범퍼 버튼은 확실히 이전 A1M보다 쓸만하게 다듬어졌습니다. 8인치 FHD IPS 터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습니다. 레노버 리전 고와 거의 비슷하죠. 근데 이 친구는 VRR까지 포함됐어요. 가변 주사율을 대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텔 프로세서를 사용하죠. 코어 울트라 7 258V 프로세서 탑재, LPDDR5X 32GB 램이 탑재됐습니다. MSI 측 벤치마크 결과에 따르면 ASUS ROG Li-X 대비 20%의 성능 향상을 이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겠죠. 게다가 두 개의 썬더볼트 포트를 껴줬어요. 외장 GPU 연결은 물론 원한다면 두 개의 모니터를 동시에 연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힘껏 놀리고 싶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제법 긍정적입니다. 와이파이 7 대응 및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도 빠지지 않았고요. 참고로 오디오 성능은 클로 A1M 때도 좋았습니다. 의외로 MSI가 오디오 튜닝을 나쁘지 않게 하더라고요. 배터리는 약 80Wh, 공식적으로 한 번의 충전으로 최대 약 4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주 극한의 조건부 테스트일 겁니다. 대충 약 2시간 30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오래 못 써요. 제품 무게는 약 795g, 8인치에 약 800g. 아주 용감한 게이머들이 사용하기 좋은 게임기가 될 것 같네요. 사양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 어디 가서 절대 빠지는 제품은 아닙니다. 그런데 클로 A1M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쉬운 점이 다른 데서 온 건데 그게 인텔 CPU를 사용한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인텔 CPU가 좋다 나쁘다 이걸 떠나서 이런 모바일 제품들은 내장 그래픽을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업스케일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인텔 Xe SS는 AMD의 FSR 대비
상대적으로 지원하는 게임의 양이 훨씬 적습니다.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서 평균적인 게임 퍼포먼스가 상당히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되게 애매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미 더 나은 대안들이 넘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이를 기다려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번 제품도 분명 이전보다 개선점들도 많고 사용도 분명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품 가격 $899, 약 132만 원입니다. 환율 때문에 더 막막해졌어요. 물론 UMPC의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런 MSI의 행보를 눈여겨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UMPC의 진심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매수하지 않겠습니다. 아야네오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신제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너스는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초에는 신제품이 몇 없어요. 그래서 고르는데도 좀 애를 먹었죠. 하지만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새해입니다. 202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